바퀴 투사와 지도 그리기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의 피드백은 보는 자와 세계, 즉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서로를 결정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상호 보충 방식을 보여준다. 레슬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그가 명명한 시스템의 두뇌 언어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로젝션 앤드 매핑이라는 개념을 여기 쓰고 있는데, 투사와 지도 그리기. 우리 심리학을 하는 사람 투사라는 건 잘 이해를 하죠. 우리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형상이나 내적 이미지나 내적 표상을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을 이해할 때 내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형태나 관념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결국 이걸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것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어떤 형상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가 어떻게 나에게 인지되는가는 내가 가진 내적으로 가진 투사를 통해서 이해된다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투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편에선 외부 세계가 내면화되면서 외부에 있던 것이 매핑이라는 지도 그리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대상, 외부 세계,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그냥 표현한다면 대상 자체가 내면화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구성물도, 내적 시스템이나 내적 구성물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나를 규정하고 대상이 나의 인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결국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대상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관념, 생각, 혹은 그 대상에 부여하고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 세계에 의해서 나의 감각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자라고 한다면 보는 자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 보이는 그러니까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지도를 그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지도가 다시 바뀐 지도가 되는 거죠. 이 바뀐 지도를 가지고 다시 밖에 대상을 이 바퀴 될지 내적 대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표현이 쉽지 않아요. 대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대상의 어떤 측면들이 나에게 내면화되는 것을 매핑이라고 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내 안에 지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인터널라이제이션 혹은 인트로젝션 혹은 인트로젝트, 내사라는 표현을 쓰죠. 대상관계 이론에서 내사, 대상이 내면화되는 걸 내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대상도 대상이고 내사물도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 책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대상이라고 할 때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 있는데, 이게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상이라는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혼선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 자체가 내면화되면서 대상 자체가 내 안에 내적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이해하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또 투사가 일어나니까
투사와 내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아마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투사와 내사라는 개념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연기법이나 혹은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이걸 투사와 매핑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핑이라는 개념은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쓰는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나중에 좀 보시겠다.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피드백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인용문을 보시면 지각이 순수하게 인지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각은 여전히 유기체와 그 유기체와 연관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 즉 지각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의해 환경 상태는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되며 유기체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하는 환경에 지위를 부여한다. 이 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데 라슬로라는 분이 쓴 내용이에요. 이분은 브레인 랭귀지라고 설명을 하고 두뇌 언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각이 순수하게 인지에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각은 여전히 유기체와 그 유기체와 연관된 환경과 상호작용이다.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우선 중요하게 이해돼야 돼요. 여기서 원문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Although it may be put to purely cognitive uses, perception is nevertheless the interaction of organism and relevant environment. 우리가 보통 지각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밖에 어떤 대상을 혹은 내가 아닌 어떤 것들을 그대로 내가 그냥 인지한다. 우리가 인지한다고 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단순한 순수하게 인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잘 보게 되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기체와 유기체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인지 자체가 유기체와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a process whereby the states of the latter are mapped by the higher nervous centers of the former. latter, former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즉 지각,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의해 환경 상태는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이 구상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이게 매핑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의 상태가 여기서 그 과정에 의해 환경의 상태, 환경 자체가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의 신경 중추, nervous centers of former. 그러니까 유기체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 구상된다. 매핑이 일어난다. 여기서 외부 환경이 내면화되면서 여기서 매핑이 일어난다. 여기서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internalization이죠. introjection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맵이 새롭게 여기서 바뀔 수 있겠죠. 내가 투사하기 이전의 맵과 투사한 이후에 오히려 그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하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지도가 새롭게 쇄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라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유기체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에 지위를 부여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기체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번역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요. 유기체의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체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신경 반응은, 유기체는 항상 환경과 인터리레이티드 돼 있죠. 그래서 코리레이티드 모터 리스판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원문에는 his correlated motor responses,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전에 환경과 상호 작용에 의해서 환경 상태가 유기체보다 높은 수준의 신경 중추에 의해서 구상된다. 이 얘기는 이미 이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혹은 대상에 대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매핑, 이걸 구상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경 중추에 구상되면 유기체의 이러한 상호 연관되는 운동 신경 반응 자체는 환경 자체에 이미 형성된 구상에 상응하는 환경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게 달라지죠. 외부 세계는 이 대상에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맵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과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는 말이 전혀 다른 말인데, 양극단인데, 따로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면 극단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연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입장이에요. Dependent co-arising이라는 용어를 쓰죠. 의존적인 상호 발생이다. 의존적인 동시 발생이라는 얘기예요. Dependent co-arising.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체가 있어요. 유기체가 환경과 교류하면서 유기체의 투사에 의해서 대상이 처음에 인지되지만 다시 내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투사한 내용과 다른 것들이 내면화된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유기체에 대한 대상 표상이나 뭐라고 표현을 하건 개념이나 관념이나 내면화된 형태가 여기서 달라지니까, 이 매핑이 달라지니까, 구상이 달라지면 그 구상에 걸맞게 외부 대상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투사가 일어났을 때는 과거의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 새로운 지도에 의해서 외부 대상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외부 대상은 이 내면화된 새로운 맵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내용을 좀 보죠. 아는 자와 알려지는 것 사이의 필연적인 상호 의존성은 시스템 이론가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단어들을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극적으로 표현된다. 로버트 로제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관찰자와 관련된 성질이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가를 논하면서 측정한다는 단어를 상호작용한다라는 단어와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measure라는 말, 측정한다는 말 자체가 measure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interact라고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측정한다는 말 대신에 여기서 상호작용한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양자물리학에서 빛 자체가 입자냐 파동이냐는 얘기가 아마 양자물리학 초기에 굉장히 논의됐던 내용일 거예요. 파동으로 볼 것인가,
입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빛을 파동으로 보통은 보는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입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빛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빛이 지금까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바라보는 관찰자가 생기면 이게 입자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는 자에 의해서 외부 세계가 바뀌죠. 보는 자와 대상은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서양의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 보는 자는 객관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래 우리가 보는 대상 자체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동양의 생각은 어떤 현상도 그건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물은 변화한다는 기본적인 어떤 다이내미즘, 변화의 역동을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이런 얘기를 불가에서 하는 거죠.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게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체로서의,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역동들을 이해하는 거죠. 유교 쪽에서는 주역은 변화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단순하게 음과 양이 이분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이 상호작용하는 것, 역동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은 통합적인 견해, 음과 양을 보지만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항상 알려고 하는 거죠.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가 분리돼서 이해되지만 또 어느 상태에 가면 이 분리된 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학자가 빛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측정한다. 그 측정한다는 얘기는 대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잘 보기만 하면 누가 측정하거나 같은 결과가 온다, 이제 이렇게. 어떤 또 다른 쪽에서 본다면 측정하는 자가 없어도, 아니면 로봇가 측정해도 결과는 같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측정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가, 측정하는 사람이 없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환경과 유기체는 상호적으로 연관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세계는 우리가 투사한,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투사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유식학이라는 것을 극단화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유식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혹은 서양의 순수 주관론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모든 게 주관적이다, 이게 볼 수 있을 텐데, 관념론이나 순수한 관념론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세계에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런데 객관론 혹은 경험주의 철학 쪽에서 본다면 나와 대상 사이에는 상호 교류가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은 대상대로 고유한 것이고, 내가 관찰한다면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나와 관찰자와 상관없이 대상은 그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측정한다고 보는데, 양자 물리학에서 본다면 상호 교류한다, 상호 작용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투사와 지도 그리기, 이게 프로젝션과 매핑이라고 하는, 정신분석 용어로 쓴다면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죠. 매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프로젝션해서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는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외부 세계를 또 내 안에 인트로젝션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내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과거의 내적 대상과 현재의 내적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대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투사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외부 세계가 어떤 상황인 투사에 의한 인식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병리적인 상태가 일어나죠. 투사만에 의존하는 경우. 이분은 자기의 팬터시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애적인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매핑이라고 하는 인트로젝션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는 자기의 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외부 세계에 의해서 항상 휘둘리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고 스트렝스가 약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이고 코히시니브스가 없다고 하는 건 대상이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이죠. 외부 세계가 이 사람을 만들어내버리거나 또는 이 사람이 외부 세계를 만들어내거나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돼서 건강하게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투사와 내사가 조화롭게 일어나서 환경을 실제 있는 그대로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외부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각각 다른데 큰 편차가 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 투사 내용을 고집하지 않고 내사와 투사가 동시에 원활하게 작용해서 좀 더 변하지 않는 대상은 아니지만 변하는 대상을 조금 더 실상에 가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 순간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관찰하는데 여기서 관찰이 인터랙트가 일어나 상호작용을 하는데 같은 순간을 이해하지만 사람들마다 내사와 투사 이 과정이 적절하게 이해되는 부분과 적절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순환적인 작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인식체계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투사에 의존하거나 일방적으로 내사에 의존하는 경우는 양극단 모두가 병리적인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걸 정치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 양극단적인 현상들 투사나 내사 어느 한쪽에만 의존해서 인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